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돈 쓸 곳 많은 정부, 증세는 필연적이다.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인규 회계사님 모시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FP님들이나 일반 소비자분들,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 정부가 점점 돈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증세 문제, 정말 이게 뭐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뭐 최근에 네. 코로나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제 또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죠. 각종 그렇죠. 지원금들이 쏟아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잘 뜯어 보면은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뭐 보건이나 복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이슈들이기 때문에 뭐 예산이 점점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해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22년 올해 예산이죠. 국회에서 작년 말에 통과된 이제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예. 뭐 잘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뭐 사실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이게 607조 원 7천억이라고 합니다. 607조 7천억. 3,400억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꾸역꾸역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작년 예산은 558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비해서도 약 한 8.9% 정도가 50조 원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을 한번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복지 예산이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 예산 3분의 1. 야, 작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투자도 또 많이 하잖아요. 해야죠. 도로도 건설하고 맞습니다. 재정 정책을 해야죠. 그런 예산들도 계속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이나 환경이나 에너지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죠. 맞습니다. 빠뜨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예산들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세금을 더 얻거나 또는 국채를 발행.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빚을 내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얻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정된 돈으로 이쪽 거를 안 써야지 여기다 쓸 게 생기는데 뭐 복지, 에너지, 뭐 환경 쓰려면은 딴 걸 안 써야 되는데 국방을 안 써야 되는데 또 그걸 못 줄이면 결국은 어딘가에서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은 당분간은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하는 방식으로 국가 채무도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수 확대를 통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들도 이제 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21년도에는 작년에 보면 이제 부동산 호황으로 인해서 세제가 상당히 좀 세금이 많이 거쳤다는 기사를 아마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의 세수가 늘었는지 그런 그것도 말씀해 주신다면. 뭐 세금이 이제 많이 좀 세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세수 통계가 이제 또 계속 나와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작년도 이제 상반기 통계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대기업을 비롯해서 이제 상장사들의 실적이 그 전년도 실적이 좋아서 이제 그 작년에 세금이 많이 거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사 이제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나. 그래서 이제 법인세 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런 세수들이 상당히 한 20조 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양도세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제 세수, 부동산에 따른 세수들, 주식 거래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많죠. 증권 거래세도 꽤 늘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양도소득세도 뭐 한 7조 원 이상이 이제 증가를 했고 증권거래세도 또 한 2조, 3조 정도 또 증가했고요. 증권거래세는 굉장히 푼 돈인데도 그게 2조씩이나 증가하네요. 워낙에 이제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네요. 너도 나도 주식 거래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몇 조씩 이렇게 다 늘어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최근에 뭐 삼성그룹 뭐 이건희 회장 뭐 상속도 발생했죠. 그렇죠. 그 상속세도 꽤 컸죠. 그래서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우발 세수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상당히 또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세수가 꽤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질문도 또 해보고 싶어요. 정말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주변에서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세금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사십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 세금 내는 거는 뭐 누구도 사실 좋아하지는 않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럼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과연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조세 부담률 또는 뭐 국민 부담률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조세 부담률.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이 1년 동안 우리 이제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GDP라고 하죠. 우리 GDP 총생산. 이 명목 GDP로 나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창출한 어떤 부의 개념에서 세금으로 낸 부분이 몇 %가 되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요거를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다른 나라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국민 부담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민 부담률은 아까 이제 세금을 명목 GDP로 나눈 게 그 조세 부담률이고, 이제 여기에 사회보험료, 우리 건보료, 뭐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것도 또 내잖아요.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까지 세금에 포함해서 부담률을 구한 게 이 국민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이제 통계 화면을 띄워볼게요. 네네. 화면을 보시면은 21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추산치,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추산치가 조세 부담률이 20%를 이제 넘어갑니다. 20.2%. GDP 중에서 한 2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국민 부담률을 따지면은 27.9%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2025년이 되면은 20.6%까지 이제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고, 근데 국민 부담률은 29.2%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조세 부담률이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지만 저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준조세까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세금 얘기도 있지만 이제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가의 사업, 국가 사업이 사실은 예산인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 국가를 사업이라 하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가 이런 그 행정적인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짤 때 말씀하셨던 세금 말고 국채 발행도 있는데 국가 채무가 사실 언론에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여론도 좀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세금이 그러니까 국가의 빚이 늘어나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 정말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가 채무가 실제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이제 뭐 국가 채무가 뭐 GDP의 몇 %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계를 이제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2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한 956조 원. 956조. 잘 와닿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그냥 숫자적으로만 좀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국민한테 영향이 있는지까지는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한 4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GDP 대비. 근데 이 비율이 앞으로 이제 2025년 말이 되면은 이게 1,400조 원까지 이제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한 58%, 9% 정도. 확 늘어나네요.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아예 처음에 이제 그 계획을 세울 때도 국가 채무 비율은 50% 후반대까지 그냥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복지 예산 등의 이제 지출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채 비율이 늘어나도 뭐 이렇게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당장에 어떤 단기적으로 문제는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줄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어떤 뭐 이런 그 국가 예산을 이제 결정하는 그냥 국회나 이런 이제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주실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 계획대로라고 이제 한다면은 물론 뭐 앞으로 이제 대선도 있고 해서
뭐 어떻게 또 그런 예산 기조가 바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네네. 앞으로 이제 뭐 세금을 더 걷거나 부채를 이제 늘리려는 그런 계획이 이제 현재로는 이제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부동산 가격이 뭐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되고 뭐 재산 관련된 그런 부동산이나 뭐 주식 관련된 세금이 계속 이제 잘 거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기업들, 대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또 그래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서 뭐 법인세도 많이 낸다라고 하면은 뭐 당장은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뭐 부의 양극화에 따라서 이제 자산가나 이제 고소득자의 세금을 이제 또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고 이분들이 세금을 이제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소득자 이런 분들은 세금이 오히려 이제 좀 감소하고 있어서 어떤 세금의 어떤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는 또 뭐 또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세금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 또 다 전문가들마다 견해는 이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에서 워낙에 또 세수가 많이 거쳤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만 가지고도 별로 그렇게 세수 걱정을 지금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세금을 좀 감면해주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가 꺾이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수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뭐 조만간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뭐 내년이 될 수 있지만 보편적인 어떤 증세 논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뭐 고소득자들한테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도 상당히 또 반발을 이렇게 그렇죠. 조세 저항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좀 저소득자들도 뭐 소득은 적지만 그래도 약간의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보편적 증세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지금 소득세율이 지금 많이 올라서 뭐 이제 21년도부터는 뭐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 지금 45%의 세금을 좀 내고 있잖아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49.5%입니다. 맞습니다. 그 절반을 이제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고, 뭐 건강보험료까지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거의 절반 넘게 이제 뭐 준조세까지 하면은 부담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또 저소득자분들, 소득이 이제 낮은 분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근로소득자 중에서 소득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분들이 한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건 또 조금 뭐 형평의 원리로 보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좀 조금이라도 그래도 국가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뭐 세금을 좀 더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보편적 증세 논의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증세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 국가 예산 이런 걸 봤었을 때 국가의 채무도 늘 것 같고 조세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편적 증세는 필연적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회계사님 혹시 더 하실 말씀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